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묶음 중에서요. 특히 318번으로 표시된 발췌문들을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의학과 영성, 또 치유와 종교의식 사이의 관계, 상당히 흥미로운 지점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가 단순히 의사 역할, 사제 역할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요. 네. 서로 어떻게 보완하면서 인간의 건강이나 질병을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지 그런 인지학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인지학적 관점. 그럼 뭐랄까, 인간과 우주 사이의 어떤 연결, 이런 걸 탐색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먼저 그 치유하고 종교의식, 이게 방향성이 좀 다르다고 나오던데 그 부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자료에서 보면 치유, 그러니까 테라피는 생명에서 출발해서 의식적으로 나아가고요. 아, 생명에서 의식으로. 반대로 종교의식, 이제 성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의식에서 시작해서 생명으로 향한다고 말합니다. 방향이 정반대네요, 정말. 그렇죠. 그런데 둘 다 신성한 봉사라고 보는 건 똑같아요. 아하. 다만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각자의 역할을 좀 명확히 해야 한다. 역할 구분. 네. 의사는 그 메르쿠르 지팡이 있잖아요. 네. 이걸로 치유에 집중하고. 메르쿠르 지팡이요. 네, 이게 이제 뭐랄까 소통이나 경계를 넘나드는 헤르메스 신을 상징하면서 치유 과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사제는 희생의 불꽃으로 상징되는 그 의식. 아, 희생의 불꽃. 네, 그걸 통해서 영적인 길을 열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서로의 영역을 넘나드는 거, 그걸 딜레탕티즘이라고 표현하면서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죠. 아, 딜레탕티즘. 그러니까 그냥 어설프게 따라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 전문성을 깊이 존중하면서 협력해야 한다 이런 의미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다음 내용 그 인간 존재에 대한 설명도 좀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네. 이 자료는 인간을 그냥 육체, 이 피지컬 바디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외에 에테르체라는 게 있다고 봐요. 이건 생명력이나 성장을 주관하는 몸이고요. 에테르체. 그리고 아스트랄체. 이건 감정이나 욕망의 영역으로 보는 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통합하고 개별화시키는 자아 조직. 자아 조직이요. 아, 그러니까 단순히 몸, 마음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여러 층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다층적인 구조로 인간을 이해하는 거죠.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 발달을 7년 주기로 나눠서 설명을 해요. 7년 주기요. 네. 첫 7년, 주로 이제 육체 형성에 집중하는데 이게 태양의 힘하고 연결된다고 보고요. 태양의 힘. 다음 7년, 그러니까 7살에서 14살까지는 에테르체가 발달하면서 달의 힘, 그리고 그 다음 7년, 14살에서 21살까지는 아스트랄체가 성숙하면서 다른 행성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 행성 영향까지? 그럼 유전적인 영향은요? 유전적인 영향은 첫 7년에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는 점차 개인의 고유한 특성, 그 사람만의 것들이 발현된다고 봅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 성장이 그냥 생물학적인 시간 흐름만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어떤 우주적인 리듬하고 연결돼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럼 이런 관점에서 질병은 어떻게 설명이 되나요? 질병은요, 방금 말씀드린 여러 구성체들 있잖아요. 육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 조직. 네, 그 구성체들. 네, 그 사이의 균형이 깨졌을 때, 그럴 때 발생한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자아 조직이 아스트랄체에 제대로 이렇게 작용을 못하면 감각은 좀 둔해지는데 생각은 비정상적으로 날카로워진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불균형이 결국 몸과 마음의 문제로 나타나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흥미로운 점이 20대 후반, 대략 한 28세쯤 되면요. 외부에서 오는 그런 우주적인 힘의 영향은 좀 줄어들고 네. 이제 자기 내면의 힘으로 자신을 새롭게 만들어가야 하는 어떤 전환점을 맞이한다고 해요. 전환점이요? 네, 이걸 눌풍크, 그러니까 0점이라고도 하고 또는 저울의 받침점 같은 휘포모클리온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아, 0점 받침점? 네, 바로 이 시기가 자기 삶에 대한 완전한 책임감 그리고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아주 중요한 균형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균형이 깨지면 책임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아, 스스로 삶의 중심을 딱 잡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군요. 중요하네요. 마지막으로 자연과의 연결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네, 그건 외부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식물이나 광물,
더 나아가서 우주 전체가 우리 내면하고 서로 상응한다,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입니다. 상응한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서 식물의 줄기가 이렇게 위로 쫙 뻗어나가는 힘 있잖아요. 그건 태양의 힘을 반영하고 반대로 뿌리가 아래로 이렇게 파고드는 힘은 달의 힘을 반영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와, 그렇군요. 줄기는 태양, 뿌리는 달. 그럼 진정한 치유라는 건 결국 이런 내면과 외부 세계의 연결, 이 상응 관계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바로 그겁니다. 예. 소우주로서의 인간과 대우주 사이의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자연에서 발견되는 여러 힘들을 활용해서 우리 내부의 깨진 균형을 바로잡는 것, 이게 치유의 핵심이라는 시각이죠. 네. 오늘 살펴본 이 318번 자료는 의학과 영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 존재의 양극단, 즉 생명과 의식을 잇는 서로 보완적인 길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둘 다 결국은 인간과 우주의 깊은 연결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의사는 질병의 근원을 파고들어서 몸과 마음, 더 나아가 영혼의 균형을 찾도록 돕고, 네. 그리고 사제는 의식을 통해서 삶의 어떤 영적인 의미와 연결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각자의 길은 좀 다르지만 결국은 인간 존재의 온전함을 향해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우리의 내면 상태와 저 바깥의 우주가 서로 거울처럼 이렇게 비추고 있다면 이 연결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해하고 또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